그 다음에 또 수술방에서 전화상담팀, CS팀에서도 되게 루트는 다양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때가 좀 있죠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상담실장 정실장입니다. 이유가 뭐였지? 원래 처음에 제가 그 미용 쪽으로 좀 일을 했었어요. 처음부터 병원을 한 건 아니었고 네일이나 메이크업 그쪽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다니시던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이 의료기기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 병원 쪽 일해볼 생각 없냐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, 말씀을. 그래서 저도 그때 호기심이 생겨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로 입사를 좀 했었죠. 그래서 근데 일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좀 잘 맞고 수술 결과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고, 이렇게 그냥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상담 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공부를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고객 관리, 그다음에 고객분들에게 이제 성형에 대한 상담,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랑 뭐 진단적인 부분은 보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도 드리고 금액 안내도 드리고, 원장님이랑 그 환자분의 중간다리 역할을 쉽게 말하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 후에는 뭐 스케어적인 부분까지 상담실장이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. 일하면서 힘든 점은 많죠.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좋은 일들도 너무 많지만 힘든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필수적으로 좀 거쳐야 될 그런 회복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걱정되시는 마음은 저도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. 하지만 이제 섣부르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경과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고 뭐 출근 퇴근 시간 관계없고 밤낮 관계없이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저도 지치죠.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응급 상황일 때 대비해서 그 진료 시간 마감 후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업무폰을 이제 들고 저희는 퇴근을 하게 돼요. 근데 응급 상황이 아닌 이제 경우 한 새벽 3, 4시 정도 돼서 갑자기 뭐 상담 예약 바꿔달라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저희가 이제 24시간 병원이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화 때문에 이제 다음날 좀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때가 좀 있죠. 그런 부분이 좀 가끔 힘든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수술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환자분들이 이제 뭐 외모적으로도 되게 크게 예뻐지고 뭐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도 좋은데, 좀 소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간혹 상담 올 때는 정말 막 많이 주눅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제 수술 후에 결과도 너무 만족스럽고 스스로 좀 자신감도 많이 찾으셔서 되게 막 밝아지고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제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너무 뿌듯하죠. 제가 수술한 게 아님에도. 일단은 성형외과 쪽으로 이력서를 좀 넣으셔야 되고요. 면접 준비를 좀 일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면접처럼 그렇게 엄격하진 않아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단정한 모습이랑 준비된 모습으로 좀 면접을 와주셔야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랑 앞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, 이제 너무 막 준비 안 된 자세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. 학교에 원정이 나거나 이렇게 필요한 건 꼭 필수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병원 쪽 일 하겠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저 혼자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은 준비를 미리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그래도 내 나름의 공부도 되고 도움은 된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상담실장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해요. 뭐 보통은 이제 뭐 코디네이터 과정을 거쳐서 뭐 코디 팀장에서 실장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, 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느지마키 코디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장님이 임신하시는 바람에 6개월 만에 갑자기 상담실장을 달았던 경우도 있고, 약간의 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운도 좀 있고,
그 다음에 또 수술방에서 이제 뭐 상담실장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이제 올라와서 교육기간을 거치고 코디 업무를 하면서 실장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뭐 전화상담팀, CS팀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, 되게 루트는 다양하고 기회도 많이 열려 있고, 또 거기에 플러스 운도 따라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팁이요? 일단은 첫 번째로 원장님을 좀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대형 병원 이런 이름보다는 어떤 원장님이 내 수술을 집도를 하는지, 어떤 원장님이 계시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맞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마 병원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이게 저희도 뭐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서 파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, 이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예상해놓은 예상 금액도 있으실 테지만 너무 크지 않은 소액의 금액에서는 이제 그거에 막 좌지우지해서 원장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말을 어느 정도 잘 들어주고 나와 의사소통이 좀 잘 되는 원장님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구체적으로 내 수술 방법을 본인이 생각해오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, 일단은 뭐 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 눈이면 눈, 코면 코, 이런 식으로 뭐 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, 이런 계획은 좀 세우고 오시는 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드리기에도 되게 용이하고요. 와서 제일 이제 저희도 난감한 질문이, 사실 성형외과는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. 그리고 개개인이 원하는 니즈가 다 너무 다양한데 저 어디 하면 좋을까요? 이런 말을 하시면 원장님도 저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죠. 저희가 봤을 때 뭐 추천해 드리는 부분들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는 좀 계획을 세우고 오시는 게 원활한 상담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무작정 뭐 한 군데만 가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그 병원에서 만약에 너무 이제 원장님이랑 잘 통했다 이러면은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, 보통은 그래도 한 3군데에서 5군데 사이 정도는 좀 돌아보시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 원장님이랑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성형에 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, 제가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성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업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